안녕하세요. 특별한 포트 대결의 스탁요정 이예린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수익률 대결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월수팀 안에서 치열한 개인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결의 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연자가 하루 한 종목을 가지고 참가를 하고요. 한 달 동안 개인 간의 대결이 펼쳐지고 그 수익률 차이 종가 기준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장 시초가로 편입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더욱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유의사항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현재 상황에서 어떤 매니저가 1등을 달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에는 백인현 매니저가 올라왔습니다. 20.25% 수익률로 1위 달리고 있는데요. 제가 월요일에 순위권에 없어서 아쉬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껑충 올라선 모습입니다. 2위에는 김은태 매니저 12.16%로 올라와 있고요. 마지막에 조범수 매니저도 수익률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1.4%로 3위로 올라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또 1위를 달리고 있을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1위에는 김은태 매니저의 바이넥스 여전히 16.01%로 1위를 지키고 있고요. 2위와 3위 모두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먼저 2위에는 지금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나노신소재 13.61%로 올라와 있고요. 3위에는 동국산업 9.4%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월수팀 안에서 백인현 매니저의 독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은태 매니저의 테크윙 아쉽게 순위권에서 넘어졌는데 자, 오늘 종목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특이사항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나노신소재 오늘 익절가 터치하면서 13만 원으로 수정 찬스 사용했고요. 이가람 매니저의 화신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정 찬스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 살펴봤고요. 월수팀의 개인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월수팀과 함께 특별한 포트 대결 본격적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위를 달려가고 있는 백인현 매니저 그리고 3위를 달려가고 있는 조범수 매니저 함께하고 있고요. 김병진 매니저도 날개를 달고 있는 종목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까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들 리뷰 도와드릴 텐데요. 리노공업 그리고 동국산업, 나노신소재 있습니다. 특히 나노신소재 그리고 동국산업이 굉장히 잘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은 필수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노신소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는 오늘 차익 매물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익절가 13만 5천 원 터치했는데요. 아래 꼬리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땡기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부각될 때 가장 핫한 키워드는 바로 실리콘 음극재였습니다. 바로 대주전자재료가 기아 EV3에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한다는 얘기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대주전자재료가 포르쉐 타이칸 같은 고급 차종에만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했는데 지금 EV3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한 3천만 원 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보조금을 받고 구매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제 보급형 차량에도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되기 시작한다라면 그 캐파는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재료에 많은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되게 되면 CNT 도전재가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노신소재는 과거 실리콘 음극재 대장주였던 만큼 지금 구간에서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계속해서 홀딩 전략 가져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동국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0.8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동국산업은 말씀드렸지만 올해 9월 달부터 니켈 도금강판, 원통형 배터리의 원재료죠. 니켈 도금강판을 생산하고 2025년부터는 온기로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고 2026년도에는 니켈 도금강판 매출을 포함해서 전체 매출액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기존의 TCC 스틸이 독점하고 있던 구조를 치고 들어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업사이드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동국산업 역시 많이 올랐지만 지금 자리에서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당무투뷰님께서 나노신소재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고민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댓글이 올라왔거든요. 혹시 나노신소재 댓글창에서 니나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합니까? 네, 신규 진입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다가 주춤하고 있는 종목들 신규 매수시켜 드릴 때는 비중을 1차적으로는 조금만 매수하시고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고려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밀릴 때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취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업황은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실리콘 음극재 밸류체인은 2차 전지 업황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밸류체인,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 소재, 제이오 같은 종목들은 향후에도 우상향 곡선을 계속해서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나노신 소재 유심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초코송이님께서 백인현 매니저님 축하합니다라고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초코송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도 지금 백인현 매니저님에 대한 응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까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위를 달려가고 있는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들도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큰 변동 없습니다.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인데 오늘 제일 재밌는 게 뭐였냐면 K시텍이 제일 재밌었어요. K시텍 리뷰 한번 도와드릴 텐데 최근에 일단 K시텍이 단기 기술적 저항 자리 맞으면서 좀 조정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K시텍이 그래도 오늘 마이너스 3.9% 빠지는데 장막판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삼성전자가 올라서 나왔습니다. 화들짝 삼성전자가 올라가네 하면서 화들짝 놀란 듯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큰 별다른 뉴스는 없습니다. 파운드리 포럼도 진행되고 CMP 공정 관련돼서는 일단 장기적으로 좀 유망한 전공종 중에 좀 유일하게 지속적인 투자 형태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K시텍은 충분히 단기 조정 끝났고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올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저는 지금 포트에 대체로 식료품, 음식료 이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어요. 뭐 한일사료 그리고 CJ제일제당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일사료 한번 보실게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시간 내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제 저항대, 매물대 내에서 지금 박스권 형태로 갖춰져 있는 모습인데 한일사료 제가 수급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엄청 많이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CPI 발표 이후로부터 이제 흐름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 포인트는 제가 이따가 무료 방송 끝나고 우리 지금 장중에 이제 CPI 발표 나오고 향후 흐름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같이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 25분 뒤에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한일사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무료 방송 가서 더 많은 인사이트 얻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들도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테크임을 먼저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날개를 단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권이 좀 갔다가 살짝 주가가 눌렸다가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경고 종목이 이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렸는데요. 저는 이제 올해 HBM 큐브 프로버 양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TSMC가 AI 가속기라는 걸 GPU랑 HBM을 패키징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 만들면 다 버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검사해 줄 수 있는 장비, 이거를 이제 큐브 프로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른 수혜는 계속된다. 저는 신고가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리고 삼양식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은 제가 라면계 엔비디아라고 좀 부르는 종목이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역시 뭐 엔비디아랑 흡사 차트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상한가를 간 다음에도 주가가 좀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제가 이 불닭볶음면을 얼마나 맛있나 해가지고 좀 먹어봤어요. 네. 실제로 네. 몇 가지 이제 사서 이제 먹어봤는데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게 뭐 불닭볶음면 관련된 그 소스로 뭐 떡볶이 같은 것도 이제 판매를 맞아요. 하고 고마진 제품 판매를 하고요. 뭐 안 매운 불닭볶음면 약간 그런 라인들도 있더라고요. 치즈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네. 요즘 뭐 해외에서 매출이 좀 잘 나온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라면계 엔비디아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면 그리고 식품계 엔비디아 삼양식품 그리고 가지고 있는 테크윙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1등을 달려가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또 2차 전지 종목 가지고 왔고요. 6월 달은 2차 전지의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실리콘 음극재 밸류체인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도전자용 CNT 파우더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CNT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랑 제이오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리콘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MWCNT 그리고 TWCNT, SWCNT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눠지고 있는데 지금 MWCNT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양극재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제이오만 생산할 수 있는 TWCNT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양극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에는 러시아 옥시알이 독점하고 있던 SWCNT 같은 경우에도 음극재에 사용이 되는 CNT 파우더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이오가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 기술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러시아 옥시알의 독점 체제를 제이오가 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WCNT 같은 경우에는 MWCNT보다 가격대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제이오의 실적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거의 SK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 85%가 SK온이었었고 나머지 15%는 CATL 쪽이었었는데 올해 연말부터 2024년 말 그리고 2025년 중순부터 일본이랑 국내 신규 고객사 납품이 거의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신규 고객사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기존에는 SK혼양으로 거의 매출 구조가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매출 구조가 약간 편중되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신규 고객사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게 되면 제이오의 밸류에이션은 다시 한번 책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도가 낮아가지고 도전제를 조금만 사용해야 되는데 조금만 사용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되는데 기존에는 카본 블랙 도전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넣더라도 카본 블랙 도전제의 성능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이오의 CNT 도전제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중국 쪽 LFP 배터리 쪽으로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이오는 향후에도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오늘 비록 음봉을 보였지만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만 원까지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정도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1등을 달려가고 있는 백인현 매니저 제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 지금 2차 전지를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6월 달은 2차 전지가 어쩌면 시장을 이끌 수도 있다라고 보고 계신데 6월 달에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인터배터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난번 이제 코엑스에서 인터 배터리가 열렸을 때는 그때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큰 하도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2차 전지 밸류체인에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양극재보다는 실리콘 음극재 쪽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쪽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종목이죠. 전고체 배터리랑 실리콘 음극재 밸류체인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리콘 음극재가 보급형 전기차에도 본격적으로 탑재되는 게 이제 눈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의 주가 퍼포먼스는 굉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리콘 음극재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더 많은 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이오를 편입했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조범수 매니저의 편입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께서는 2차 전지의 6월달을 보시면은 저는 식품주의 6월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주 하나 더 담겠습니다. 오늘은 풀무원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CJ 제일제당 그리고 뭐 사료 이제 이쪽으로 들어갔었을 때 원재료 쪽으로 한일 사료도 들고 있는 상황인데 풀무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매출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나와서 오늘 풀무원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고요. 뭐 두부 관련돼서 적어놨습니다만 두부 말고도 다른 거 많이 합니다. 네, 두부만 봤었을 때는 일단 70% 이상이고요.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원두나 이런 원자재들 변동성에 가장 좀 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미 향내에서 생산 공장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 증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미 향내에서 아마 좋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수급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은 풀무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 전반적으로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연속적으로 3거래일 이상으로 지속해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오늘 풀무원을 좀 이 기사를 보고 이건 사야 돼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기사입니까? 이거는 제가 저기 자막으로 안 써놨는데
강아지 애견들 사료 발매했다고 하더라고요. 풀무원이. 진짜요? 네, 네. 발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 애견인으로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이건 진짜 못 참지. 어머, 이건 사야 돼. 네. 풀무원 반려견 기능성 주식, 뭐 아미오 건강 담은 식당 강아지를 출시. 이거 뭐 기사 저기 너무 광고가 많아가지고 내렸어요. 네,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내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저희가 요새 참 그 주식 일 끝나면은 강아지랑 빠져 사는데. 재밌는 이야기는 최근에 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혹은 이 반려 고양이라든지 네, 이런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풀무원이 이런 사료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애견 이제 과거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애견 사업하는 기업들 많이 밀어주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사료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이제 풀무원이 과거에 이제 애견 사업도 흡수 합병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저는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냉면도 이제 날 덥잖아요. 그쵸? 냉면도 한 사발 해야 됩니다. 풀무원 냉면 맛있습니다. 풀무원 말씀 전해드리고요. 풀무원 목표 가격은 매수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를 좀 19,000원까지 좀 올려 잡고요. 네. 손절가는 15,000원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료 사업까지 진출하는 풀무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풀무원을 살펴보면 중국의 지난해 주요 유통 채널 납품 중단에 따른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1분기에 다시 또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어찌 되었든 풀무원이 북미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미향 매출 쪽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향 매출이 일부 지금 중단이 나왔어도 턴어라운드는 북미에서 충분히 만회가 할 수 있다. 왜? 달러도 강세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 보니까 환차 손익도 얻을 수 있고 K푸드 열풍까지 지금 상황에서 풀무원이 굳이 나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턴어라운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두부바 매출 비중이 무려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3월 달, 4월 달에 두부 가격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것도 조금 영업이익 쪽으로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가격 정가 수혜를 받는 거죠. 이제 두부 이제 원료가 뭡니까? 콩 대두잖아요. 네. 대두 가격 올라갔었던 거 대비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식품들이라는 게 무서운 게 원자재들이 한번 올라가가지고 가격 인상을 때렸어요. 네. 자, 근데 원자재들이 떨어졌습니다. 가격 인하합니까? 그래서 안 내려줘요. 안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반기에 미국 중심으로 외형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풀무원 주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풀무원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도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짜릿한 종목, 바로 일진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 투자 포인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일의 전선과 변압기를 같이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제포트에 이제 전선주가 하나 이제 담겨 있는데 일진전기는 변압기까지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일의 전선과 변압기를 같이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변압기 쪽으로 이제 수주잔고가 계속해서 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이제 미국향 수주도 또 나왔던 부분이고요. 수주잔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큰 리스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번에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HVDC라고 해서 고전압 직류 송전입니다. 이 관련한 케이블 개발을 성공을 했는데요. 이 고전압 직류 송전 관련돼서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인리랑 또 41조, 최대 41조 규모의 MOU를 체결을 했잖아요. 인리가 이거를 해적 케이블을 연결한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이 고전압 직류 송전을 만들 수 있는 글로벌 회사가 전 세계에 딱 6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진전기가 지금 아직 납품은 하진 않았지만 관련된 기술, 케이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이 사업까지 확장을 한다면, 증설을 한다면 변압기, 그리고 해적 케이블, 전선 모두 다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전압 직류 송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글로벌 플레이어 자체가 6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수주가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번 달에 제 포트폴리오는 이겁니다. 주도주를 잡자.
두더지 잡지 말고 주더지 잡자. 가는 종목을 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7,000원 잡고요. 손절 가격은 2만 원 잡고 이 종목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의 편입 종목은 바로 일진전기였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일진전기가 또 굉장히 증설을 크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증설에 대한 효과는 언제쯤 나타나나요? 증설에 대한 효과는요, 올 하반기 지나서, 2025년도 좀 지나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주 잔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잘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건 2025년도부터 증설이 좀 완공이 점차 되어 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들어보면 전력기기가 최근에 왜 빠졌을까 싶은데 최근에 전력기기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HD 현대일렉트릭이 MSCI에 편입되면서 수급이 좀 그쪽으로 빠졌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전력기기는 최고의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요. 지금은 오히려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해놔야 어차피 뭐 AI는 인터넷보다 전력을 10배 이상 더 쓰기 때문에 분명히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모두가 또 AI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지금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종목을 일진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김병진 매니저의 더 많은 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는 백인현 매니저가 제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3천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조범수 매니저는 풀무원, 목표가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진 매니저는 일진전기를 가지고 왔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포트 대결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탑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